네, 반갑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 한번 쫙 살펴보시면요. 나스닥 급락이죠.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67 올라왔어요. 자, 시작점이 일단 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을 주도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됐죠. 나스닥은요.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마감 때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 S&P 500도 계속 상승에 유지하다가 후반부에 밀리는 모습. 요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무언가가 지금 나스닥을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다우지수를 평가해야 됩니다. 즉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증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은 다우지수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기술주의 어떤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뭔가는 다 아시죠? 네, 엔비디아. 자, 이 기술주의 주가 하락이 나스닥의 급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흘러내렸다라면은 아마 제법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밑에 바로 뉴스가 있어요. 엔비디아 6.7% 급락하면서 주가 조정에 나섰다. 6.7%면은 그동안 3%, 6% 하니까 이제 한 2, 3% 하락을 했겠네요.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 별거 없습니다. 뉴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짧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깨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요거 이제 마운트 곡스 이 부분이 그 결과적으로 이제 망가지면서 비트코인 깨졌다는 얘기인데 6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8천만원 8천만원도 뭐 그렇게까지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1억원 넘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움직임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뭐 그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쭉 내려보시면 정부가 믿는 정책주 급등 롤러코스터 주의보 요런 것들도 새로 나온 뉴스인가요? 네, 요것도 한번 봅시다. 보고 넘어가죠. 석유, 가스, 유가 및 저출생 관련주들, 정책주들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뭐 동해가스전부터 동해가스전 아니죠. 이제 그 석유 시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건 뭐 말할 때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들 이런 쪽으로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약간 불안한 그런 형태들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부 정책주들은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이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맹탕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정책주들은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다지 썩 훌륭한 투자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주들 뭐 믿음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을 텐데 리비안이 전기차는 리비안이 급등을 했네요. 네,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좀 했다. 근데 테슬라는 조금 하락했다. 오히려 2차전지가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주도주 섹터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밀리니까 이쪽 수급에서 좀 이제 뭐 이탈하려는 모습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제는 팔자. 너무 올랐다. 뭐 이제 내려간다. 큰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자, 어디야? 그동안 많이 내려간 거 반도체 뭐 이거 말고 2차전지 많이 내렸었네. 자, 이쪽 사자.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주도주 섹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도주 섹터로 넘어오는 것들이 이제 조선주 움직임들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오늘 가세될 수가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 외에는 지금 뭐 아직은 2차전지냐 자동차냐
반도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어떤 파업 가능성 이런 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 자금이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증시가 조금 불안정하면은 바이오나 이제 전기차 이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겠죠. 네, 그 2차전지 쪽. 근데 2차전지도 뭐 큰 영향은 없겠죠. 그 어제 그 배터리 공장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화재 사건이 특별히 전체적인 업황에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네. 오히려 오늘은 전기차가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이 뉴스 한번 봅시다. 자, 6.7%나 급락했다. 자, 조금 빠지고 확 빠져버리면은 이 대부분의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확 떨어지는 부분들은 약간의 투매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극도의 불안감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26일 날 주주총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자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AI 관련한 대형 기술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이제 그 해킹당한 마운트 곡수가 네, 시장에 대거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등등.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요 AI 관련주의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다시 애플보다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8.65% 급락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서버 제조업체도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군들이거나 또는 전력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차익 실현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퀄컴의 주가는 5.5% 하락했고요. 자, 기술주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자, 하반기 AI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 펼쳐지더라도 주가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단기적 조정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단기적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랠리가 이어지느냐,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어지느냐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나느냐죠. 근데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라든지 또는 전망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부정적인 느낌을 주진 않고 있죠. 왜냐면 당장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그 시점 그 타이밍에서 봤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살아있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충분히 주가를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증시라는 부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서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부담감이 생기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뭐 거품이 낀다든지 아니면 이게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정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 아래쪽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기대감이 다시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장기적 전망으로 해서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면 일정 구간 주가 떨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동안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주가 조정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항상 문제는 뭐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문제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 말든가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그냥 우리가 매수나 이런 것들 개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AI 관련한 부분 뭐 AI 쪽하고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부담을 줬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2025년, 2026년까지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실적이 어떤 커다란 증가세를 앞두고서도 주가가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고 이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실적의 증가 전망치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상투를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6일 날 마이크론의 시작 발표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주주총회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근데 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젠슨왕을 비롯해서 이제 관계자들, 임원들이 이제 주식을 팔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 주식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해놓은 상황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 것이다. 즉 내년도 3월까지 얼마 정도 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임원들이 주식 팔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 나오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주식 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사실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패스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요거죠.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한 텀 죽이고 들어가는 중기적 조정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시 갈 거냐. 다시 갈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얼마나 빠질 것이냐, 약간의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잊혀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런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코스피가 11조. 오, 코스닥보다 더 커요. 예전에는 코스닥이 더 컸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더 커졌어요. 코스피 쪽에 보면 이제 대형주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에 또 많이 들어왔나봐. 그죠? 요즘에 좀 조정 나오는 거. 요즘에는 어떤 쪽으로 B2가 많이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이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 코스닥 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2차전지가 내려가면서 이 분위기가 좀 시들해졌고, 그러니까 주도주의 움직임이나 수급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되는 부분들,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가 넘어가면서 이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B2가 늘어나는 것은요, 뭐 시장이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그 시장 규모가 커지면 B2도 같이 따라서 증가는 합니다. 왜냐면 뭐 지수 포인트가 1000포인트일 때 신용 융자 잔고하고 2000포인트일 때 잔고하고 3000포인트 잔고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그게 빚을 내서 들어왔든 뭘 해서 들어왔든 간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B2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대형주들 가지고서 단타를 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해드렸지만 이 대형주를 가지고 단타 치는 경우, B2가 막 몰리는 경우는 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이 뭐 고점을 찍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뭐 저런 것들은 좀 있죠. 전력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 약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종 테마 쪽으로 해서 이제 움직임을 끌고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단타를 치기 위해서 이제 신용융자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보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B2가 증가하고 또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요, 큰 어떤 그 자금의 유입을 가져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B2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 그리고 코스피 쪽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상하긴 하죠. 좀 남들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네,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 거래소 쪽으로 이제 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래소 쪽에 뭔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대부분 시장에 투자하는 입장들이 전부 다 단기 매매 위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시장,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들도 없어져야 돼. 엔비디아 4월 연속 급락, 미국 개미들 피투성이. 이게 너무 자극적이잖아. 그죠? 하여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볼까요? 전부 다 엔비디아 얘기죠. 엔비디아 얘기.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주가 휘청거렸다. 오늘 우리도, 네. 오늘까지는 얻어맞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어쩌면은 어제 많이 팔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덜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오늘, 뭐 길게 보면 내일까지도, 네. 우리가 이제 주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고, 또 내려봅시다. 쭉쭉 내려보시면 이제 특별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었고, SK 하이닉스가 현대차 그룹의 시총을 넘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전부 다 뭐 그냥 엔비디아 하이닉스 쏠림이 심했다. 뭐 이런 쪽. 네. 일단 주가 많이 올라온 쪽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젠스당 등 엔비디아 간부들 주식 대거 매도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이미 공시가 나온 상황이라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 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알려진 재료, 이 주식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주식 매매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주식 좀 팔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뭐 부담 줄 리는 없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뉴스에다 집어넣기는 좀 애매한 거고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금투세 폐지 요구, 이거 뭐 요즘에 계속 나오는가 봐요. 네. 상위 1%만 대상이 되는 금투세 폐지,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건데, 이 상위 1%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정말 1%밖에 안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기본 국내가 이익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연 5천만 원, 이게 주가 상승을 안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가 상승하게 되면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1%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났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손실이 계속 날 때, 이때는 보상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죠? 보상되는 게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뭐 소급해가지고 적용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보상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 아니면 이제 올해라고 생각합시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져.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작년에 1억 원을 벌어서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한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버는 건 없는데 세금은 5천만 원 나가게 생긴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기분이 아주 더러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손해가 났 이후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네, 수익이 난 이후에 손해가 나면은 일단 네 세금을 내야 되잖아.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줄 거냐? 네, 그거는 지금 얘기가 없죠. 네. 이게 지금 손해가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세금 낼 때 나 작년에 손해봤으니까 5년 전까지 해서 손해봤으니까 네 이거 보상해줘 라고 하면은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이 잘 나다가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해서, 근데 왕창 손해본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거 어떻게 하죠? 세금을 일단 내라고 하고는, 세금 내고 나서 다시 돌려받는 거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네,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그지 같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식 안 해! 네, 국내에서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조선주도 이제 조금 올라올 수 있겠다. 그죠? 네, 조선주. 왜냐면 이제 전기차 쪽도 좀 살짝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선주 섹터도 요즘에 좀 관심이 뜨거운 종목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딱 집었냐? 어떻게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네. 뭐 이렇게 방산주 쪽으로 또 이제 이 조선주가 움직인다. 이 방산하고 같이 조선하고 연결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죠? 네. 폴란드 정부가 현재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네. 다음 달이네요. 네.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뭔가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일단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네,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이제 이 군사 지역, 군사와 관련된 이런 방산 쪽에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조선 관련한 부분에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방산 관련한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면 또 더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선 쪽에서 이런 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 엔진이라든지, 뭐, 어떻게, 기본적인 이런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네, 오늘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하시고요. 네, 약간의 좀 부담감. 네, 일단은 오늘까지는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 떨어져 버리면은 반등을 좀 쳐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기적 조정은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기 상승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 속에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더라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잘 버텨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이제 상황 보고요. 네, 장중시장에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아침은 일단 네, 마음 편안하게 관망하시고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죠? 네, 한 10시, 11시 넘어서서 주식시장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